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루루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을 제자가 서술해서 지은 책인데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없을 때 운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우리의 말이나 생활 방식을 어떻게 고쳐서 좀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책인데요.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좋아서 그 내용을 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좋은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경제시대에 알맞는 프로가 되는 법. 앞으로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지금이 경제 시대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매력을 살릴 수 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는 그에 관한 것이다. 경제 시대란 모두가 경제를 배우는 시대라는 뜻이야. 이전 시대의 인간들은 전쟁을 배웠어. 전쟁 같은 거 해봐야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전쟁을 경험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배우는 시대는 끝났어. 지금은 경제를 배우는 시대거든. 경제를 배운다는 건 월급이나 보너스가 줄어들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서 경제가 생활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지. 요컨대 셀러리맨은 경제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경영자는 무슨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지를, 기업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사회에 제공해 나가야 하는지를 경제를 통해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은 승자가,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패자가 돼. 승리자가 될 것인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말이야.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매력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고민 상담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이 경우에 업무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직장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난 고민 상담력이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겠지. 해고당하기 십상이야. 지금은 경제시대인 만큼 경제성이 없거나 생산성이 나쁜 사람은 틀림없이 도태되고 말아. 다른 하나는 경제성과 생산성을 겸비한 사람, 요컨대 신속하게 움직이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있겠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프로라고 부르지. 예를 들어 프로 요리사는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와 바빠져도 민첩하게 움직여 칼을 다루다 손가락을 베이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 설탕과 소금을 착각하는 일 같은 것도 물론 없지. 당연히 화상도 입지 않아. 프로축구 선수 역시 마음은 냉정하지만 몸은 빠르게 움직여. 긴박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정확하게 골을 넣는 거지. 프로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이야.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매력은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거 나랑 안 맞아 하는 식이어서는 안 돼.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시대가 왔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세상이 싫다고 해도 도망갈 방법이 없어. 전쟁의 시대에는 말이지, 전쟁 따위 싫어 라고 말해도 전쟁은 없어지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지금은 경제 시대라서 경제 따위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지게 되는 거야. 도저히 싫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군 하며 죽는다 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 경제 시대라는 걸 순순히 받아들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의 내가 최고다. 관상 수상에는 그 사람의 개성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부자의 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인기가 있을 상도 출세할 상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상 수상으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부자의 상이니 출세할 상이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마음에 빛이 나고 앞으로 나아갈 곳을 확실히 안다면 그곳으로 충분해. 왜냐하면 소질이 없다 해도 출세한 사람을 연구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돈을 모으거나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면 어떤 사람이든 부자가 되고 출세하지 않겠어? 나도 그랬으니까 이건 틀림없어. 하지만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 물론 소질을 지닌 사람도 있어. 그러나 소질이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소질을 사용하지 못한 채 죽고 말겠지. 그래서 빛을 밝혀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도 빛이 나겠지. 자신도 성장하는 거야. 남에게 준 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되돌아오지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관상, 수상이 아무리 나빠도 상관없어. 요절할 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오래 살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마음에 빛을 밝혀. 그 빛을 나누어주면 기적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다면 마음의 빛을 밝힌다는 것은 뭘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해. 지금의 내가 최고야. 자신감이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말자. 지금의 당신이 최고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정해진 운명, 바뀔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그리고 그 얼굴, 그 몸, 그 개성으로 태어난 것도 숙명이야. 그건 바뀔 수 없어. 신이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한다는 건 명확히 바라본다는 거야. 무엇을 명확히 바라보는 거냐 하면 신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얼굴, 그 몸, 그 개성, 그 부모, 그 성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제각각 빛이 나고 행복하도록 생명을 주고 태어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행의 자리를 준 거야. 신의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 어째서 이런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을까? 라고 말하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행복이라는 건 깨달음이야. 그저 멍청이 있으면 언제까지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지금의 나는 최고야. 라고 해봐. 그리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갈 친구가 있다는 것, 기쁜 일, 생명을 부여받은 것 등 다양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진심으로 자신이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 깨달음이 이윽고 감사로 바뀔 테고. 그래서 말인데 신이 영화 감독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행인 일이라고 해서 푸념하지 말고 감독이 역할을 준 것에 감사하며 최고의 행인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에 빛이 나고 감독의 눈에 들겠지. 그러는 동안 점점 한마디든 두마디든 대사가 늘어나는 거야. 그때 적은 대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욱더 빛이 나고 언젠가 더 중요한 배역을 맡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신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다만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면 돼.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일은 있어도 간절히 바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기를 만들어주고 물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게다가 생명까지 주었잖아.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 나머지는 우리 자신의 몫이야. 일단 태어난 이상은 현실의 일이니까 자신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것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자신이 가진 힘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 지금 최고인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나 또 하나 계속해서 덧붙여 가야 해. 그러면 누구나 뭐든지 잘 해나갈 수 있어. 네, 지금까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이 내용을 부분 낭독해 드렸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좀 마음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경제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제는 남녀노소 다 누구나 웬만하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 라는 거 하나랑, 그러니까 이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만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신에게는 오직 감사할 일만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이 책이 내용이 재밌고 또 그러면서도 유익하고 책장이 참 잘 넘어가는 책이어서 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루비루루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